수학에서 필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자 해봅시다. 자 P는 Q이다를 명제다라고 쓸 거고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참인 명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거든.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라면 얘는 좀 특별한 아이니까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P하고 짝대기 2개 긋고 화살표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게 이 기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면 진리집합이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제부터. 자, 진리집합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조건은 선생님이 아까 소문자 P, Q, R을 가지고 쓴다고 했잖아.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뭘로 표현할 거냐면 우리 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었지. 같은 알파벳의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 우리가 이미 집합에서 많이 하고 왔던 내용이야. 예를 몇 개만 좀 들어보면 만약에 조건 P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는 방정식으로 준다면 요거의 진리집합 라지 P는 뭐가 되겠니?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만약에 어떤 진리집합 라지 P를 부등식으로 줬어. 2x 마이너스 4는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준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의 해가 진리집합이 되겠지? 그럼 얘 넘기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부등식을 집합으로 쓸 때는 조건제식으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진리집합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다. 혹은 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면 P가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Q 안에 P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예를 2개만 좀 들어볼게. 예를 좀 2개만 들어봅시다. 만약에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얘를 선생님이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라고 놓고 진리집합 라지 P랑 라지 Q를 구해볼 거야. 그럼 이 x는 1이니까 그냥 이 진리집합은 그냥 1 하나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진리집합 라지 Q는 요 방정식의 해가 될 테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니까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냐 안 하니? 성립하잖아. 1이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거라고. 참인 명제가 될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볼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면 얘 해가 4하고 마이너스 넣어지 4하고 그러면 x제곱 4하고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넣는다. 요걸 한번 볼게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이 조건을 P라고 놓고
요 조건을 Q라고 놓고 진리집합을 만들어 볼게. 그럼 라지 P는 요 방정식의 해니까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요 방정식의 해는 진리집합 라지 Q라고 놓으면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하니 안 하니?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마이너스들이 지금 안 들어있잖아. 지금 내가 이걸 왜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그려볼게. 지금 이 아이의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만 그리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4는 공통 부분에 있거든. 4는 공통 부분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은 P 쪽에만 들어있고 마이너스 2는 Q 쪽에만 이렇게 들어있잖아. P가 Q에 포함이 돼야 이 명제가 참인데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있거든. 누구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니? 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니? P가 지금 삐져나온 부분인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포함이 못 되고 있잖아. 얘를 학교 내신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삐져나와서 부분집합이 포함관계가 되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지금 거짓인 명제잖아. 거짓임을 보여주는 뭐다? 발레다라고 부릅니다. 얘가 지금 참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반대되는 예시다라고 해서 발레라고 부르겠다. 학교 내신에서는 발레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 지금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포함이 못 되고 있으니까 얘가 발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 좀 대비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명제가 뭔지 그리고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집합에서 그렇게 신나게 부분집합의 관계를 보고 온 거야. 이 명제에서 써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제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명제는 수학적인 언어기 때문에 이 명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바꾸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제의 부정이야. 자, 풍산자에 잘 나와 있어서 풍산자 보고도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풍산자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다 적어줄 테니까 다 기억해야 돼. 부정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부정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다가 이거를 쓰고 요거의 부정이 뭔지를 하나씩 떠나가 볼게. 자, 첫 번째로 자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되겠니? 같다의 부정은 당연히 같지 않다가 되겠지. 이 부정이 생각보다 나중에 이것저것 섞이면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집합 때문에도 너무 중요한데 자 또는은 부정하면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리고로 바뀌어야 돼. 반대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 얘는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고 뭐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 또는은 집합에서 뭐였니? 꼭 기억해야 되는데 또는은 집합에서 뭐랑 똑같았냐면 합집합이랑 똑같았어. 그리고는 집합에서 교집합이랑 똑같았거든.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고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P 또는 Q를 부정할 거야. 요거 하나만 쓰고 하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명제 P의 혹은 조건이든 명제든 P의 부정은 뭐라고 표기할 거냐면 물결 P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읽기로는 not P라고 읽는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not P. 그럼 P 또는 Q를 부정하겠다? 그럼 요 앞에 이렇게 물결을 표시하는데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부정을 분배해서 얘는 부정을 분배해서 not P가 되고 Q는 not Q가 되고 또는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로 바뀌어야 된다고. 요 의미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라는 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집합이랑 똑같아.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로 생각하고 또는은 합집합이었잖아.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로 생각하고 집합의 부정은 뭐였니? 집합의 부정은 여집합이었다고. 여집합. 그럼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똑같은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면 P의 여집합을 분배하니까 P의 여집합이 되지. 합집합은 여집합이 분배되면서 교집합으로 바뀌고 Q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리고가 교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뀐다는 게 여기서 파생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도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나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니? 부정이잖아. 부정은 반대니까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체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요걸 이제 아이들이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작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등호도 빠져야 돼. 이렇게. 그럼 거꾸로 작다를 부정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없던 등호가 생겨야 된다는 거.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 부정이라는 게 결국은 반대거든. 요거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등호가 있으니까 부동호랑 바꾸면서 등호를 빼주면 돼서 x는 2보다 크다가 된다.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잖아. 얘를 부정하면 여기에는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부정하면 당연히 뭐가 빠져야 돼요? 2가 빠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정을 취했을 때 등호가 있었으면 빠져야 되고 없었으면 생겨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부정은 약간 이제 그 다음 예로들 부정들은 조금 상식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번째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홀수가 되겠지. 홀수랑 짝수는 서로 반대된다. 그럼 홀수의 부정은 짝수가 될 거고, 요건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 자, 요거를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양수의 부정은 뭐가 될까? 양수의 부정을 음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수의 부정은 뭐야? 음수랑 0이야. 0도 우리가 이제 수는 양수, 음수, 0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의 부정은 음수랑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의 부정은 그럼 뭐가 되겠어? 양수와 0이 되겠지. 그래서 0이 들어간다라는 걸 꼭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여섯 번째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x는 y는 g의 부정이야. x랑 y랑 g가 같다라는 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x랑 y랑 같고 동시에 y랑 g랑 같고 동시에 g랑 x랑 같다는 뜻이거든. 셋이 모두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의 부정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셋이 모두 다르다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다르다. 셋 중에 하나만 달라도 이거의 반대인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거의 부정은 x는 y가 아니거나 또는 y는 g가 아니거나 또는 g는 x가 아니다. 이걸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렇게 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요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의 부정은 모두가 모두 뭐뭐가 아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적어도 하나를 부정하면 모두가 되는 거고 그럼 거꾸로 모두를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어쨌든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이제 그냥 처음에 영어 문법 배우듯이 부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라 이거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30쪽에 밑에 3번을 보면 모든하고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라고 나왔잖아. 거기다가 이렇게만 써놓을게.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야 돼. 이렇게만 써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야 되거든. 자,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모든은 반드시 이렇게 바꿀 거야 말을. 모든은 말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하나도 빠짐없이로 바꿀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로 바꿀 거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로 바꿀 거야.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적어도 하나가 어떤이랑 똑같은 거고 모든이 똑같은 거니까 이 둘이 서로 부정관계라는 건 사실 여기서 체크가 된 거지. 그래서 모든은 하나도 빠짐없이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우리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어떤은 적어도 하나로 번역을 해야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시간 좀 10분 정도 있으니까 명제 역과 대우 하나만 더 32쪽에 명제 역과 대우 하나만 더.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역과 대우랑 3단문법까지는 하지 마자. 역과 대우까지는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볼게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일요일날 하게 될 3단문법하고 필요 충분 조건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건데 우리가 명제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아이기는 하나 그런 아이기는 하나 명제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쨌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쓸게. 이렇게 참인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또 다른 참인 명제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야. 혹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때 주어진 명제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면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출발한 게 역과 대우거든. 그래서 우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명제 P이면 Q이다를 뒤집어봐. Q이면 P이다로 둘이 자리를 바꿨어. 이렇게 Q이면 P이다로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꾼 거지. P와 Q의 자리를 바꿨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명제의 역이다라고 부를 거야. 역이다 혹은 역인 명제다라고 부르겠다. 역이라는 게 우리 역방향 할 때 그 리버스 얘기하는 거는 거꾸로 우리 역함수에서도 했었잖아. 말 그대로 화살표 방향을 뒤집은 거지. 그래서 Q이면 P이다로 뒤집은 거를 역인 명제다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이 둘을 각각을 부정을 해서 자리를 바꿔. 얘를 부정하면 not P가 되고 얘를 부정하면 not Q가 되잖아. 그리고 자리까지 바꾸는 거야. 이렇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각각을 부정을 하고 방향까지 바꾼 명제를 우리는 무슨 명제다라고 부를 거냐면 대우 명제다라고 부를 거야. 혹은 이 명제의 대우인 명제다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역하고 대우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배우님은 잘 알겠지만 역은 사실 별로 관심 없고 대우 명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대우 명제가 너무너무 중요해. 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반드시 참이야. 그래서 뭘로 결론을 선생님이 내렸었냐면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을 함께한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어.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인 명제도 참이고 이 명제가 거짓이면 무조건 대우인 명제도 거짓이야. 역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이게 핵심이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얘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 다 달라. 상황에 따라 달라. 얘가 거짓이면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또 알 수 없어. 그래서 역은 알 수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명제랑 어떤 명제랑 대우인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을 함께 한다는 거야. 여러모로 쓰일 때가 많은 거야.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인 명제도 참이니까 그걸 우리가 나중에 3단문법이나 필요충분조건에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 될 거고 혹은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대우인 명제로 바꿔서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대우 명제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은 어렵지 않아.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도 한 번만 해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면 뭐가 성립하니?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진리집합상의 관계. 진리집합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밖에 쓸 수가 없어. 너희가 이번에 명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요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고 혹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때도 요거밖에 쓸 게 없다는 걸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P면 Q이다가 참이면 나 P면 나 Q이다가 참이거든. 우리 집합할 때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었어. 흡수법칙.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바뀐다고 했었지. P하고 Q의 여집합을 취하면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뀐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바뀌어. 그러면 Q의 여집합이 조건에서 무슨 뜻이야? 이게 not Q인 거지. Q의 부정. P의 여집합이 not P였단 말이야. P의 부정.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인 명제가 참이다라는 건 집합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문제들을 보면 31쪽에 이거 귀찮아하지 말고 한 번만 해봐. 31쪽에 있는 문제들 생각보다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꼭 해보고 33쪽에는 39번까지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34쪽에 1번부터 36번까지 하면 되거든. 36번까지. 아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것도 질문은 월요일날 받을 거거든. 일요일날 또 하고 숙제가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미리 좀 잘 풀어보고 선생님이 금요일날 오늘까지 집합 교과서 좀 잘 다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잖아. 집합 일단 풀린 시간 넘어가서 잘 질문하고 명제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제 함수는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좀 우리 상호고는 앞에 쪽에 좀 집중하고 통목이랑 문항고는 뒤에 함수에 집중하고 좀 찢어서 수업을 할 건데 그때 내가 교과서도 좀 빈데 있으면 한 번 더 봐줄 거고 내가 교과서는 너네 한 2번씩 더 풀릴 거거든. 변형 문제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어. 선생님도 질문 만약에 쌓이면 나도 질문 따로 받아줄 거니까 우선 최대한 좀 풀고 집합 그리고 일요일날 올 때 풍산자 좀 챙겨오자. 왜냐면 요 명제 뒷부분에 절대부등식은 내가 풍산자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거든.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요일날 풍산자 좀 꼭 가져오고 저는 뭐 살짝 오바되긴 했는데 우리 그 이제부터 클리닉 때 시험 기간에 클리닉 때 한동안은 좀 중등반 가서 할게. 선생님이 저쪽에 계셔서 너네가 저쪽으로 가야 질문할 수 있을 거거든. 그 어딘지 알지? 전에 가봐서 거기 가서 할 테니까 지금 한 5분만 쉬었다가 넘어가서 교과서에 이거는 숙제로 해. 이거는 하지 말고 숙제로 하고 교과서 집합 어떻게 쓰면 집합 빨리 좀 잘 보고 맞아. 그 일요일날 늦지 않게 오시자. 교과서 명제 끝까지 명제도 쭉쭉 풀면 돼.